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초경제수학 특강 부록 2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바로 써먹는 기초수학 개념 정리 해가지고요 경작에서 이거는 바로바로 우리가 사용할 그런 어떤 용어라든가 계산하는 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함수라는 그 관계를 한번 봐요. 자, 여기 f 뒤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바로 뭐냐면 독립변수. 그래서 요게 이제 변화하게 되면 여기 반응변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종속된 여기에 반응해서 여기에 종속돼서 어떤 관계가 되는가 그 두 가지를 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효용함수 해가지고 많이 쓸 겁니다. 그럼 x라는 사과의 소비량, y라는 바나나의 소비량이 효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함수 관계로 나타내고요. 이러한 함수를요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수평축의 x랑 y 여기 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y는 f(a)x(z)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변수가 관심 있는가를 끄집어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x가 y에 어떤 영향 미치는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a와 z는 어떻게 된다? 고정돼 있다고 상정하고요. x만 변했을 때 효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곡선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여기가 2x 플러스 a 플러스 z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살짝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야. x가 빵일 때 수직축은 az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게 AZ가 돼요. 이게 바로 수직축 절편이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셨죠? 기울기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기울기가 요 X랑 요 Y가 관심인 거야. 기울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절편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변했다라고 할게요. A가 올라갔어. 절편이 올라가는 거야. 기울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래서 상방 이동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렇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래프 함수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선상의 이동과 그래프 자체 이동한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관심 있는 X축과 Y축에 있는 변수가 움직이면 곡선 상의 이동이고요. 암묵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여기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변수가 변하게 되면 그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수요식을 가지는 수요자가 10명 존재한다면 시장의 수요 곡선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많이 합니다. 개인의 개별 수요 곡선이 있고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이렇게 10명이 있으니까 10명만큼 더해진다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따로 하진 않을게요. 우리 예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선 그리기 해가지고요. XY 평면에다가 지금 나타내는 거야. 요렇게 나타내는 1차식을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요. 그렇지. 만약에 수직축에다가 우리가 X를 놓지 않고 Y를 놓고요. 수평축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X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Y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되고 요게 바로 수직축 절편이 돼서 우하향하는 이러한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요게 바로 뭐다? 예산선 할 때 우리가 써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각각을 그릴 때는요. 여기 끝에 나와 있는 수직축 절편과 수평축 절편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프에 따른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요. X축으로 이만큼 갔어요. 이만큼 델타 X만큼. Y축으로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델타 Y. 이게 바로 우리가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우하형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B로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우하형 하게 됐고요. 이렇게 우상형 하게 되면 기울기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정도 가볍게 체크하시고요. 요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수의 법칙은 x의 n승이다. 그러면 x를 n번 곱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한 지수의 법칙 우리 봤어요. 이렇게 있으면 두 개 더하는 거, x의 마이너스 n승은 x의 n승분의 1이라는 거, 예,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x의 제로승은 그게 바로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지수가 돼 있으면은 빼기로 된다는 거.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쓸 거는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하는 요거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잘 봐주시고요. 요것도 중요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막 써먹는 것들을 여기서 뽑아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가로 전체, xn의 전체 m승 하면은 m 곱하기 n. 이때는 곱하기입니다. 요것도 여섯 번째, 요거 따로따로 배분해서 주는 것이고, 요것도 따로따로 배분해서 주는 것이고. 자, 요거 우리 많이 쓰죠. x에다 루트를 씌우면 2분의 1승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거요, 정리하는 거 우리 많이 사용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3이잖아, x에. 그럼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0.7하고 더해져서 0.7 더하기 0.3은 x의 1승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y의 마이너스 0.3은 마이너스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이거 진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K차 동차 함수라는 거, 요거 경작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독립변수를 람다배라고 해요. 람다배만큼 변화시켰을 때 요 y라는 변수가 람다의 k승, k차만큼 변했다.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얘기처럼 요게 k차 이런 경우를 동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이제 동차 함수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 우리가 그래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동차성을 판단하여라. 그럼 사실 요거 지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0.2와 0.8 더하면 1 이렇게 되고요. 내용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노동에다가 람다배만큼 대입을 하고요. 자본이라는 K에다가 람다배만큼 대입을 해요. 자,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Q가 람다배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K가 1이 되면은 이때 뭐다? 이걸 1차 동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는 이제 해를 찾을 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곱셈식 정리하는 거. 주로 이제 요거를 이제 볼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 풀어서 나타내는 거 정도 보시고, 얘네들은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한 요 정도 나타내는 거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볍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요것을 만족하는 x는 얼마인가? 이 인수분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p와 q를 구하세요. 1차식 두 개를 직선으로 표현해서 교차해서 지나가는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를요, 여기다 p나 q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우리 경작에서 기본적인 거지만 필요합니다. 자, 1차 미분 개념 한번 볼게요. 차분계수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상의 두 대응점을 연결한 직선의 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x가 이만큼 변화했을 때 y가 이만큼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사실 저기 나와 있는 차분계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x가 증가하는 거를 눈곱만큼
조금 증가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미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미량 아주 미세하게 조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델타라는 게 이제 크게 변하는 거 표현하는 건데 아주 조금 변할 때 그렇게 나타내서 우리가 미분의 d자 요렇게 디퍼런셜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분계수는 여기서부터 x0에서 x1까지 이걸 나타내는 거면 미분계수는 그 x가 눈곱만큼 변하는 거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분부호와 관련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축이 x고요. 수직축이 y잖아요. 자, 그거를 미분했더니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요. 이 부호가 0보다 작아요. 접선의 기울기잖아.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하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 볼게요. 자, y를 x로 미분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빵이라고 합시다. 그럼 x가 변해도 y 값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럼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니까 이게 뭐야? 극대 아니면 극소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미분해서 어떤 값을 제로로 놓게 되면은 극대값을 찾거나 극소값을 찾을 때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요되는 게 플러스면은 같이 수요가 는다. 이게 수요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량이 감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볼까요? 사과의 소비량이 한 단위 증가했는데 한 개 대체율의 방향이 얼마나 증가하는 건데 이 방향이 두 개의 관계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자, 미분하는 공식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어요. 요게 좀 더 일반화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우리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n이 내려가고 하나 빼주고 m이 내려가고 하나 빼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요. 이거는 각각 더하기니까 따로따로 미분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미분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건 곱의 미분이고 나눗셈의 미분인데 이런 것까지는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면 좋긴 한데 우리가 그냥 실제 시험 문제나 그런 거 할 때 나오게 되면 그냥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직접 곱의 미분을 이용해서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약간 무식하게 다 대입해가지고 쫙 전개해서 풀어서 하는 게 더 실수도 안 하고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눗셈 미분 같은 거 할 때도 뭐 증명할 때 쓰겠지만은 뭐 우리가 많이 기본적인 학부 수준에서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값,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차 미분한 값이 제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요거 이윤이잖아요. 이윤, 파이, 프라핏이 Q에 대한 함수인데요. 언제 극대? 여기요. 2차 함수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걸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로 미분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미분을 해서 제로로 놓습니다.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Q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빵. 그럼 Q는 얼마가 돼? Q는 5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때 Q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Q가 5일 때가 바로 이윤이 극대되고 그때 이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Q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5니까 50 플러스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미분 정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관심 있는 변수가 변하고 다른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관심 있는 변수, 그러니까 그거 하나, 여기서는 효용에 대해서 XY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편미분을 이렇게 라운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만 변하고 다른 것들은 고정되는 거야. y는 지금 x랑 관련 없잖아. 그래서 y는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x만 추가적으로 변화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하니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타 변수는 지금 y밖에 없으니까 y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x만 추가로 한 단위 늘어날 때 변화되는 효용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편미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x로만 미분하는 거죠. x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내려가 3 빠지고 2분의 1 내려가 하나 빠지면 되겠고 요거요. x로 미분하니까 2가 내려가서 5, 2x, y 3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죠. y로 편미분하세요. 그러면 x는 고정돼 있고 y만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욕탕의 물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의 평점, 성적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목욕탕의 물에 담겨 있는 게 평균 온도가 되고요. 물을 한 바가지 추가적으로 넣거나 빼거나 했을 때 그게 바로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평균의 움직임으로 보고 평균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내리막으로 가게 되면 한계는 바로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한계는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돼도 평균은 떨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평균이 계속 일정해. 목욕탕의 물의 온도가 계속 40도로 일정하다. 그렇게 되면은 한계 추가적으로 붙는 물이 40도로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 한계는 그 위에 있다. 물론 직선인 경우엔 직선이 되게 됩니다. 기울기도 2배 가파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경작에서 보게 되실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이게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여기 부분. 여기 보시면 한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좀 굵은 빨간 색깔, 핑크 색깔이야. 한계는 올라가지만 평균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여기 영역 다시 볼까요? 한계는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한계 생산이라 할까요? 한계 생산이 한계라고만 쓸게요. 한계라고만 씁시다. 자, 한계라는 마지노는 올라가고 있는데 한계는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한계가 평균보다 밑에 있는 거 이해 가시죠? 한계가 평균보다 올라가지만 밑에 있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한계가 평균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내려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오일러의 정리는 약간 경제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1차 동차 함수 관련해서 생산함수에 대해서 각각의 한계 생산성만큼 이렇게 배분하게 되면 모든 그 분배 생산성에 따라서 아웃풋이 다 사라지게 돼서 소진된다. 이게 바로 오일러 정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우리가 기능별 소득 분배가 있고요. 계층별 소득 분배가 있는데 그 기능별 소득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의 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거 점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 대 나는 A 대 B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이제 다르지. 요거는 우리 탄력성 할 때 나중에 쓸 겁니다. 요것도 우리 비슷하게 되는 거죠. 가분의 나는 A분의 B, C분의 D 삼각형의 닮은 꼴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달라요. 보시면 알겠고 왜냐면 살짝 봐. A분의 B 했는데 가분의 나 했는데 나와 B는 똑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요거랑 요거 길이는 옆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같잖아. 근데 밑에 보면 그러니까 나와 B는 같은데 가와 A를 비교하면 A가 가보다 작아요. 가가 더 크지.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요거 값이 더 작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거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뭐 이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 요거랑 그래프를 보면 같은 듯 다르잖아. 왜냐면 얘가 여기 있을 때 옆에 찍히게 되면 이게 비율이 똑같아. 이해되십니까? 옆으로 찍힌 게 아니라 점선이 여기로 찍혔다니까 그럼 비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 기하학적인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경제학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게 되면은 조금 더 뭐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이라고 표현하긴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산수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계산의 원리를 적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기초경제 수학 특강 관련해가지고요 불호까지 다루게 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쫙 살펴봤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우리가 와 나는 경제학을 전공해가지고 어려운 수학을 이용해서 대학원까지 그거 아닙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동안 멀어졌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간단한 덧셈 뺄셈 연립방정식 아니면 간단한 지수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당황할 수가 있다고요. 거기다 미분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경제수학 학교에서 경제수학 하면요 이런 거랑 상관없는 걸 막 해요. 막 증명하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경제학 교과서를 볼 때 써먹을 수 있는 필요한 경제학에 사용되는 수학을 살펴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은 경제학을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앞으로 또 좋은 강의를 통해 가지고 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